네, 안녕하세요. 마케팅의 본질 이야기하는 곽 팀장입니다. 자, 광고 없이도 마케팅 잘하는 방법, 오늘 세 번째 영상입니다.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난 1편과 2편, 오늘 3편까지 고객의 이동 흐름에 맞춰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1편 글쓰기 영상에서는 우리의 브랜드를 더 많은 고객에게 노출시키자. 2편 현물협찬에서는 우리 브랜드를 구매를 고려하는 고객에게 탐색 과정에서 고민하게끔 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준비한 내용, 바로 첫 구매 만들기입니다. 자, 쇼핑몰에 들어오면 당연히 구매를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100명의 고객이 들어와도 90명에서 95명의 고객은 이탈하는 그런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어렵게 모셔온 고객을 조금 더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확률을 높일 수 있냐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나눠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제일 먼저 첫 번째는 맞춤화라고 제가 적어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 이제 귤메달이라는 귤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브랜드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의 테이스트 노트, 나의 입맛 체크하기라고 해서 귤이 한 2, 30종 정도 다양한 맛을 가진 유형이 있는데 너의 입맛에 맞는 귤을 찾아봐 라고 마치 우리가 와인이나 혹은 커피에 대한 테이스트를 체크하듯이 그런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테스트를 거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당신에게 맞는 제품은 이것이군요 라고 찝어주기 때문에 뭐 예전부터 코스메틱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해왔던 접근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나와 그 성격이 핏한 그런 제품을 찾는데 도와주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컨텐츠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제가 지금 사용 중인 침대 브랜드, 매트리스 브랜드죠. 3분의 1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3분의 1에서는 기본형 매트리스를 강도에 따라서 총 3가지 타입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사용을 하기 전에 당신의 허리 그 타입이라든지 원하는 강도에 따라서 너에게 맞는 타입은 이거야 라고 매칭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고객이 처음 이 브랜드에 들어와서 나 뭐 사지? 여기는 뭐가 제일 좋지? 나하고 맞는 건 뭐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때 우리가 바로 구매를 연결시킨 게 아니라 고객하고 딱 맞는 컨텐츠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거 사야겠구나. 나한테 맞는 제품은 이런 속성을 가진 제품이구나 라고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가졌던 높은 그 구매에 대한 진입 장벽, 허들을 좀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다뤄볼 개념이 바로 스타터입니다. 이 스타터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브랜드에서 아직 구매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고객이. 그런데 뭘 사야 할지 모르는, 망설이는 고객을 위해서 처음 오셨다면 그냥 이걸 사세요. 처음 오셨다면 이 제품부터 경험해 보세요 라고 처음 손님에게, 고객에게 건네는 그런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제가 예전에 이제 담당했던 유세린이라는 독일 화장품 브랜드가 있습니다. 한 4년 정도 제가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가장 잘 나가는 제품들만 뽑아서 소용량으로 이제 기획 구성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스타터 키트라는 걸 좀 만들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처음 가입하면 그 제품을 구매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 스타터를 써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재구매를 하시는 확률이 굉장히 본품을 그냥 구매했을 때보다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이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모 샴푸죠. 닥터포 헤어라는 브랜드에서도 처음에 이제 가입을 하면 당신의 이제 두피 타입에 맞게 써볼 수 있는 뭐 지성, 뭐 건성 여러 가지 제품을 이렇게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제품을 사용해보고 나한테는 이 제품이 잘 맞고 이 제품이 잘 안 맞아라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스타터이면서 개인화된 경험을 동시에 제공해준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타터의 장점 자체는 아무래도 고객에게 첫 구매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가격적인 허들도 좀 낮춰줄 수가 있고요. 왜냐면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작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사용을 해봤을 때 고객이 나에게 맞는 제품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후속적인 액션을 유도하는 그런 이제 기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첫 구매를 만들기 위해서 제공해야 될 세 번째는 바로 이 크로스, 제가 업이라고 써놨는데 크로스 셀링, 업셀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마켓컬리에서 초기 때 첫 구매 혜택으로
뭐 100원들 이런 것도 했지만 첫 구매를 하면서 당신이 이런 제품들도 같이 구매를 하면 아주 저렴한 9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해 줄게요 라는 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뭐 컬리에서 요즘에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컬리하고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오아시스라는 브랜드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런 접근을 취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그 첫 구매라는 건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것이죠. 그 브랜드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왕 구매하는 거 다른 좋은 제품들도 많이 있는데 한번 구매해 보겠어? 라고 해서 대신 가격은 조금 더 싸게 세일을 해주는 거죠. 하지만 이제 브랜드 관점에서 보면 거기에서의 뭔가 이윤을 남기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원래는 A라는 제품만 구매를 해야 될 사람이 B, C, D 제품을 같이 구매하기 때문에 설령 A라는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B, C, D 제품 중에서 다시 한번 재구매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접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게 고객을 데려왔을 때는 바로 이 세 가지 기준을 접근을 해서 조금 더 구매 확률을 높여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첫 구매를 했을 때 고객의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고객한테 택배가 가겠죠. 이때 보내는 첫 구매에 대한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정서상 친구 집이다, 직장 동료 집에 뭐 방문을 한다 해볼 때 빈손으로 안 가죠. 뭐라도 이제 들고 가는 게 이제 예의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구매는 어쨌든 고객과 안방에서 직접 택배에서 만나는 건데 그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적어 놓은 게 바로 리플렛입니다. 이 리플렛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하찮게 여기거나 좀 놓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리플렛은 단순히 어떤 브랜드에 대한 소개의 역할을 떠나서 앞으로 브랜드를 이용하시면서 이렇게 이용해 보세요. 제품 간의 연계를 보여주는 로드맵을 줄 수도 있고요. 혹은 당신의 취향에 맞는 제품은 이것입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매뉴얼처럼 보여줄 수도 있고요. 브랜딩에 대한 역할도 하고요. 리플렛은 굉장히 좀 다양한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도 음식만 달 나오는 집이 있는가 하면 이 집의 이 브랜드의 어떤 역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단지가 같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두 브랜드를 경험했을 때의 사용자 경험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웰컴 키트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스타터란 이야기도 했지만 별도의 스타터가 제공이 되지 않는 그런 이제 브랜드의 경우에는 이 깜짝 웰컴 키트를 주는 것도 굉장히 방법이겠습니다. 속성은 뭐 스타터랑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조금 더 예고되지 않은 보상에 가깝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미 예고된 보상에 대해 반응하는 그 만족도보다는 예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사실 웰컴 키트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상세 페이지나 구매 혜택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뭐 투명 PP 봉지라든지 이런 데 담아서 이 리플렛과 함께 제공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또 브랜드에 대해서 약간 그 마음이 좀 열리는 그런 혜택도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타제품입니다. 타제품이란 뭐냐면 제가 고객이 구매하지 않은 다른 제품의 샘플 내지는 소용량 혹은 본품을 제공을 해줌으로써 고객에 너 이것도 한번 써봐, 이것도 괜찮아 라고 말을 건네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음식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을 때 저는 이제 제가 시키지 않은 제품이 왔길래 이게 좀 잘못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판매자분이 그냥 이것도 한번 드셔보시라고 한두 팩 넣어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밀키트 같은 거였는데 먹었는데 굉장히 예기치 못한 그런 이제 그 좋은 감정을 느꼈고 사실 다음번에 구매할 때 그 제품을 같이 구매하게 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애견 간식을 주문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사실 샘플을 자주 이렇게 주는 이렇게 문화가 있으신데 샘플을 가지고 먹여보니까 제가 구매하지 않은 제품을 반려견이 더 좋아해서 그 부분을 나중에 재구매를 하는 그런 이제 경험도 있다 보니 사실은 첫 구매에 우리가 물건을 보낼 때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재구매 쿠폰입니다. 우리가 첫 구매에 이렇게 신경 써서 많은 혜택과 제품을 제공해 준 데에는 사실은 고객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고객이 그냥 돌아오지 않거나 혹은 계속해서 신규 고객으로만 그렇게 꾸려간 게 아니라 한번 우리가 맡은 고객을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번에는 주문하실 때 가급적이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혹은 공식몰
쿠폰에서 구매하시면 훨씬 더 싸다, 훨씬 더 혜택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재구매 쿠폰을 같이 주시면 좋습니다. 재구매 쿠폰은 물론 우리가 이제 이커머스이기 때문에 전자상 쿠폰으로 발행을 해도 괜찮지만, 가급적이면 쿠폰이 발행이 되었다라는 어떤 사실 자체를 쿠폰 형태의 어떤 쉐입으로 고지를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렵게 많은 고객들을 이제 데리고 왔고, 그 고객들이 둘러보고 그냥 나가버리지 않게끔 나름대로 이제 신경을 쓰는 고객을 이제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첫 구매에 적용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광고 없이도 마케팅 잘하는 방법 시리즈이기 때문에 광고를 하지 않고도 고객을 어떻게 찾을 수 있고, 그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고려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또 들여온 고객을 어떻게 놓치지 않을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또 다뤄볼 텐데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